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하철 노조나 이쪽에도 간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건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가격 경쟁력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할 게 아니거든요. 한중우호협회의 슬로건에는 중국몽은 한국의 뭔가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자체가 바로 친중단체이고 제 개인적 관점에선 이 사람들은 매국단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우리나라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부역행위를 하는 그런 단체랑 똑같다고 봐요. 옛날 때 그 누굽니까? 그 동학들. 동학난이 실패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황성협회인가? 내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랬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고종퇴위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죠. 그 동학의 그 폐잔병들이 그 사람들과 같은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중우호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구 금호아시아나, 그죠? 그 회장을 비롯해 해서 등등등 다 김문숙 전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등, 최연애 코레일 시장 등등 해갖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토론회가 있었고, 이거는 이 여야를 떠나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사업이 굉장히 대규모적으로 논의될 때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이에요. 그래서 중진 의원들까지 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친중에는 여야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늘 한 거예요. 친중에는 좌파 우파가 없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매체를 보건 그다음 어떤 뉴스를 보건 항상 모든 게 좌우의 논리는 북한을 바라볼 때의 관점입니다. 종북 세력 또는 반공단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좌와 우로 진영을 지금 나눠서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체가 묶이게 되는 연결고리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좌나 우나 친중이지 반중 별로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제가 얘기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좌파고 우파고 중국을 바라볼 때의 관점에 있어서는요, 반중 없습니다. 둘 다 친중입니다. 혹은 지중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지중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집권을 하건 우파가 집권하건 중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게 김대중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그 세력을 펼쳐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이 지금 한반도에다가 철도를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중국이 계획했던 거에는 여기 신의주에서 들어오는 게 원래 없었어요. 1대1로는. 1대1로의 계획은 저기 산동이라던가 샹하이 쪽으로 해서 배 타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왜?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 통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단 국가로 남겨서 미군 기지가 남한에 있고 북한 쪽엔 없게 함으로써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했다고요, 중국은. 그래 놓고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하에 두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친중 정치인들을 많이 육성했죠. 여와 야에. 그래 놓고 배로 샹하이라던가 웨이하이, 산동성의 웨이하이에서 인천이라던가 그 다음에 목포, 여기 나오나? 그렇지, 목포 나오네. 예? 손해의원이 나는 목포, 이런 데로 해가지고 평택항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중국과 한반도를 교류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원래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온갖 문제가 생기자 경의선이죠. 부산서부터 서울,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이 철도를 중국까지 연결해서 TCR,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인가 해가지고 중국 횡단 철도 이것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다시 작성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걸 말로는 뭐라고 하냐? 남북경제협력 철도개발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중국의 입김이 들어간 겁니다. 왜? 중국이 안 할래다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 사업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경제철도 협력 사업에는 중국 회사가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플러스 화웨이 당연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세우려는 게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 한중 해저 터널, 저희 보이시는 바같이 저렇게 뚫으면서 저거를 또 마저 연결해서 서해안 고속철도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울, 천안, 목포, 추자도, 제주에서 제주도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 안에는 화웨이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섬을 공략하려는 사업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군사전략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거제도도 그 시진핑 시절에 그 빌리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 2014년 봄 중국이 거제도에 있는 부두 중 하나를 장기간 중국 기업에 대출해 줄 것을 한국 청와대와 국방부에 했다가 국방부의 강한 반대로 좌절되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 당시에 국방부는 살아 있었네요. 제정신이었네. 그래서 이걸 못하게 막아냈죠. 근데 지금 정권이 뒤바뀌고 친중 정권에 들어선 이래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임종석, 주사파 출신 임종석은 지금 옛날 때 제가 했던 비트코인에 돈 세탁을 했던 그 장소로 추정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외교 특사로 가버리고 그 빈자리를 주중 그 한국 대사로 있었던 노영민 씨가 지금 와서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있죠. 청와대가 지금 완전히 친중에 놀아나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줘야 된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대통령 일하지 마예요. 그렇죠? 대통령 빠져.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응?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운송 산업이 나옵니다. 진도 차이나타운 건설, 평택 차이나타운, 그 다음에 인천 차이나타운 등등 이러한 차이나타운 건설을 하면서 원래 배로 연결하려고 했댔잖아요. 근데 운송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화웨이의 운송 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걔들 선박도 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화웨이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웨이가 그냥 단순히 뭐 전자결제 시스템하고 뭐 해킹해서 통신장비 기술 훔쳤다 이런 거로만 알고 계시죠? 화웨이 굉장히 큽니다. 화웨이가 그래서 갖고 있는 모든 그 관련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에 부는 진도 한류 해가지고 이게 가짜 뉴스란 데도 나왔지만은 아닙니다. 이게 2015년 MOU 맺어갖고 들어왔죠. 그때 당시에 밑에 보면은 진도 투자단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투자추진사무국 주한국 사무소, 중국 옌청시 인민정부 주한국경제무역연락처, 인민일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화웨이 기술 한국유한회사로 21개의 기관과 기업들이 참석했다. 그래서 화웨이가 나오잖아요.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는 지금 아까 여태까지 제가 저번 주서부터 보여드렸던 그 중국이 진도 그 다음에 이 서해안 지역을 바라보고 하려고 하는 고속철도 사업 화웨이에 있습니다. 철도 사업이. 그 다음에 해저 터널 사업, 해저 케이블 뚫는 거 바다 속이랑 관계됐죠. 그 다음 방금 보여드렸던 저거 이게 제가 선박 용어를 잘 몰라서 AHTS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바다 밑에 그 샹하이 셀비지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걸 이게 화웨이도 갖고 있다고요. 샹하이 셀비지가 뭡니까? 세월호 인양할 때 이용했던 회사잖아요. 이런 것들 얘네들 할 줄 알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해저 터널 뚫고 해저 케이블 깔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밑으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해저 유전 개발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화웨이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 IATA와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해갖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웨이는 지난 3월 22일 스톡홀름 공항박람회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화웨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ICT 혁신 및 전문성을 활용해 미래의 공항과 항공사 개발을 돕고 등등등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공 연락해서 서로 교류하는 시스템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웨이가 항공물류까지도 담당해요. 해상물류, 항공물류, 철도, 해저 터널, 해저 케이블 사업, 그 다음 해저 유전 개발,
그다음 통신 장비 등등등등 많죠? 그래서 이 인터넷 해저 케이블 선을 개발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게 이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는 선은 중국이 추구하는 1대1로와도 맞물려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해저 케이블을 까는 거는 정보전에서 매우 중요해요. 정보전에서. 그래서 이 해저 케이블 산업을 미국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해저 케이블 건설 개발 사업을 미국이 포기한다는 것은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도 태평양 방어선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원 개발도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해저 터널을 뚫을 수 있다는 건 땅을 뚫는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해저 케이블도 깔 수 있게 되고 터널도 뚫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자원 개발, 이런 식으로. 화웨이가 이렇게 유전 사업도 개발합니다. 그렇죠? 얘들 서해에다가 유전 지역 개발에다가 숟가락 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레만서부터 해서 이 바라보는 지역, 그 다음 이어도 지역, 그 다음에 북한 쪽 북쪽, 그쪽 해안 쪽으로 해서 유전이 있을 거로 추정되고 있잖아요. 얘들이 이 지역을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화웨이 국제 석유 전시총회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석유 및 가스 ICT 솔루션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이미 화웨이는 이런 식으로 해저 유전 개발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다 지금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진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웨이의 석유 및 가스 솔루션은 전 세계 45개국 및 지역에 적용되어 글로벌 상위 20개 석유 및 가스 업체 중 70%가 활용하고 있다. 굉장히 많죠. 70%예요. 70%. 화웨이와 호주 최대의 육상 석유 및 오일 생산 업체인 산토스와의 협력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산토스의 가스전용 협대역 생산 네트워크는 화웨이가 구축해 기여한 4G LTE 네트워크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통신 관련 거에도 유전 개발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4G는 했네. 근데 5G는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중국하고 밀접하게 자원 외교에 공조 관계를 했던 호주조차도 5G서부터는 이번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위험하니까.